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30대 쉬어스մ 인구가 3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실업급여와 노동시장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히 청년 고용 문제처럼 보이시죠? 그런데요, 최근에 또 하나 뜨거운 논쟁이 있죠. 바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자, 요 논의입니다. 한쪽에서는 30대가 일을 못 찾아 쉬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60대가 일을 하고 싶어도 정년 때문에 밀려나는 구조. 이 두 가지가 사실 같은 문제의 두 얼굴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도 짧게 이 내용 얘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세상을 감정한 남자 김강사 평가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년 65세 연장을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예상대로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최근 여당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좀 커서요, 쉽게 합의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에서는 청년이 배제되고 있다, 요 비판도 되게 커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실제 평균 은퇴 나이는 52.9세입니다. 정년이 60세든 65세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이에 이미 잘려나가죠. 사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만 뜨거운 게 아닙니다. 이미 OECD 주요 국가들에선 정년 연장 논의가 엄청나죠. 일본은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고요. 프랑스는 2030년까지 64세로 정년 연장을 추진 중입니다. 독일은 2029년까지 67세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정년이 없습니다. 미국은 1986년부터 정년 제도를 없앴고,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등 여러 국가도 정년을 없앴죠. 자본주의 국가답네요.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해라, 능력 뜨는 데까지 일해라, 뭐 이런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한 발 더 나아가서 2021년에 고령자 고용안전법을 도입했는데, 기업은 근로자가 70세가 될 때까지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크게 두 집단에서 논쟁이 크게 있습니다. 일단 노조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정년 연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더 오래 일하고 싶다, 이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랑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노조가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소득 공백 문제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올해는 63세부터, 2028년에는 64세부터, 2033년에는 65세부터 왔습니다. 반면에 법적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묶여있죠. 그러니까 퇴직하고 최대 5년 동안 아무 소득이 없는 공백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이 5년의 소득 공백을 메우지 않으면 노인 빈곤은 더 심해지고 국가복지 부담도 커지고요. 소비가 줄어들어서 경제 전체가 악순환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부담하느니 그냥 이 사람들을 일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돈을 벌게 하자, 이 논리입니다. 사실 맞죠? 지금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일할 수 있는 노인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노인이랑 예전 노인이랑 다릅니다. 사실 요즘에는 60대도 그렇게 노인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로자가 일찍 노동시장에서 퇴장을 하게 된다면 국가의 부양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정년 연장을 통해서 일을 상쇄하려는 목적도 있죠. 저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나이를 떠나서 일할 수 있으면 일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노인 빈곤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8.2%로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1등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베이비 부모 세대, 그러니까 1955년생부터 1974년생까지 약 954만 명, 전체 인구의 18.6%가 향후 10년 동안 정년을 맞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인구가 소득이 끊기면서 연금 못 받는 구간에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년 연장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입니다. 정년을 연장해도 그 혜택을 제대로 받는 사람? 사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정규직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정년제를 실제로 운영하는 기업은 전체의 21.8%, 한 5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정년을 지키지도 않고요, 직원이 사실 60세까지 버티지 못하는 구조죠.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 평균 은퇴 나이는 52.9세에 그칩니다. 정년이 60세든 65세든 뭐 70세든 간에 대부분 그 전에 회사를 떠난다는 거죠. 결국에 정년 5년 연장이란 정책은 대다수 노동자에는 사실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년을 연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정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제도 보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반대측은 경영계인데요. 이번엔 경영계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영계가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명확하죠. 바로 비용 때문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릴 경우에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 연간 최대 30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년 연장 5년차가 됐을 때 60세에서 64세 근로자가 약 59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4대 보험, 복지 비용까지 합산하면 한 30조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서열 임금 체계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정년을 늘리는 순간 기업은 신규 채용 여력을 잃게 되고요. 결국에 청년 일자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 논리죠. 사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2016년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에 55세에서 59세 근로자 1명이 증가할 때 청년 근로자는 0.4명에서 1.5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대기업과 공공기관처럼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여기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경영계는 지금 청년층을 앞세워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 대안으로서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미 일본에서 자리 잡은 구조인데요. 일본은 원한다면 65세까지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 정년은 60세임에도 불구하고요. 방식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퇴직 후 재고용, 두 번째로는 65세까지 정년 연장, 세 번째로는 정년 폐지. 이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퇴직 후 재고용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형태로 재고용되고요. 임금은 정년 당시 대비 한 40%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대신에 일본 정부가 일부 보조금을 지급해서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죠. 경영계의 주장대로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도입했을 때 비용을 절감한 만큼 청년 고용을 확대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2016년 정년 60세 도입할 때 정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는데요. 이는 정년 유지하고 연장하는 대신에 나이가 오를수록 임금을 30%에서 50% 낮추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임금 피크제 역시 청년 고용 확대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용 부담을 줄였지만 그만큼 청년을 더 뽑지는 않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경영계 주장만 따라가서 퇴직 후 재고용만 확대를 하게 된다면 고령층의 임금은 크게 줄고 청년 고용은 늘지 않는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년 연장 문제는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맞는 말이 있고 틀린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찬성 또는 반대 이렇게 갈릴 수 있는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지금도 고령화가 빠르지만 앞으로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60세 이상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지금 이 논쟁은 단순히 정년을 늘릴까 말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이 앞으로 노년층 중심 구조로 재편될 위험에 대한 논의, 이런 논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정년 연장 하나만 밀어붙이기보다는 고령층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재고용 방식 그리고 임금구조 개편 등등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책 방향이 노년층만 바라보는 구조가 되면 안 되겠죠. 너무 고령층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 소위 말하는 아버지가 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이런 세대 갈등이 현실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장 피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정년 문제를 논의할 때 고령층의 생계와 노동 참여를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청년층의 진입 기회를 어떻게 하면 넓힐 수 있을까, 이런 정책도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게 되면 국가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년을 늘릴지 말지를 넘어서 차라리 그냥 정년을 없애버리고 능력 기반의 임금 체계로 바꿔버리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대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돈을 적게 버는 게 아니라 나이가 어려도 능력만 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세상을 감정한 남자 김강사 평가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